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요받은 부사입니다. 사이버 범죄 또는 인터넷 상거래 초기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사이버 범죄 사업소인 중앙지검의 첨단 범죄 사업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출근하면서 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은 어떤 기업을 혼낼까 이런 생각입니다. 인터넷 보면 이게 물반 고기반이네 이렇게 일단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때 어떤 역기능 또는 범죄적인 형편에 대해서 일했던 것에 대해서는 나름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근데 지금 나중에 이제 변호사 기업한 지가 10년 됐는데 이제 정보통신 기업들 그리고 이제 다시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기업에서 4년 정도 지내면서 계속 이제 초기 기업들, 스타트업들, 재작년부터 시작된 핀테크, 지금 이제 뽑히려고 하는 올림테크나 또는 헬스케어 테크 이런 쪽에 스타트업 기업들하고 상담과 장문을 하다 보면 너무나 이제 느끼는 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역기능이 좀 심했을 때 10년 전 상황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율 규제가 형성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많은 역할을 요구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정서가 혼재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되면 정부가 뭐 했는 거냐, 정부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듣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새롭게 기술이 급히 발전하고 또 기술 절벽을 앞에 서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원칙을 고수한 것이 선생님이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신 그런 이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한번 어떤 제도를 만들면 오래 써먹었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년, 수십 년, 수백 년까지도 가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적응하고 규제를 조금씩 고쳐가면서 그것에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빨리 변합니다. 특히 오늘 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안 인증 규제 같은 경우는 인증 기술도 기술이거든요. 10년 전의 기술과 지금 기술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걸 법으로 정하면 그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변하지 않고 또 인증 산업이 생기거든요. 이 산업은 자기 생존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이 규제가 원하는 것을 원치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스타트업의 어떤 대표님의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익숙해지면 감감해져요.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지금 같은 현상이 있는데요. 저는 이 정부 초기에 전자신문에서 마침 개최했던 손톱 및 가시를 뽑아라는 좌담에도 마침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미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제 세국은 결국 나라의 전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가 되고 있고 규제 세국을 걷어내는 것이 그 체질을 바꾸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4년이 지난 다음에도 실제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라는 것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물망처럼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분 없는 규제는 없어요. 그리고 다 무슨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 같으면은 금융 소비자 보호, 그다음에 온라인 성인 확인 같은 경우는 청소년 보호, 그다음에 뭐 소비자 보호 무슨 이런 보호의 명분을 다 가지고 그 대명제 아래서 체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또 어떤 벽돌 하나만 싹 빼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무너지거나 또는 설실로 짠 스웨터처럼 둘둘둘 풀려서 다 풀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서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보다 더 강한 체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원조이네요. 그러니까 규제 체인, 레귤레이션 체인이라고 말을 할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은요, 수직형 규제였어요. 왜냐하면 산업마다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산업마다 주간 부처가 있었고요. 이들은 서로 교류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융하고 물류는 다른 거예요. 상거래하고 교육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모바일 커머스라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모든 서비스가 통합이 되고 이 모바일 플랫폼 회사들이 결국 모든 전통 산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오토 시대가 모바일 시대와 함께 열리고 나서 보니까 이들이 서로 만나게 된 겁니다. 금융이 커머스와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손에서 만나는 현상이 핀테크이고요. 지금 뭐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우리는 보지 못한 헬스케어 테크까지 앞으로 갈 길이 먼데 결국 이게 통합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수평적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바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이 결합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 현상이죠. 근데 방송과 통신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정부
공수처가 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변해야 되는데 정부 부처의 조직 개편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화면에 제가 딱 한 페이지만 가지고 왔는데, 오른쪽은 전통적인 온라인 규제입니다. 옛날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쭉 발전시켜 왔어요. 그때는 온라인이라는 것이 별도예요. 여러분 리차드 폴만이 발표하는 자유선언 뭐 이런 얘기도 있던 거의 원시시대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해방구 선언 또는 파리 공민 같은 그런 얘기 했던 건데 지금은 좀 말이 안 되고요. 왼쪽은 이제 각 분야의 전통적인 규제들이에요. 이게 뭐 금융이면 금융, 여기는 이제 금융을 하나 예를 들었는데 뭐 규제 이쪽은 이제 계속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2011년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또 하나 얹었죠. 이 세 개의 규제가 지금 O2 또는 현재 인터넷 산업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한다면 잘 연결돼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삼각고리를 형성하고 있고 전통적인 규제 부서에서 세게 얻어맞고 그 다음에 온라인 규제에 또 얻어맞고 나는 또 이제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또 얻어맞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법률다 삼각지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스타트업이 그냥 수명합니다. 실종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법률가로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한국인은 굉장히 빠르고 현명하거든요. 왜냐면 과거 3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형님들 아버지들의 진짜 눈부신 노력들, 피나는 노력들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빨리 규제와 또 문화들을 바꿀 수 있고 정부도 아마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규제 암덩어리를 보내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제 각 부처에서 이제 좀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 이제 시민사회 깨어있는 집단지들이 모여서 의회에다 적절한 의견을 더하고 해서 새롭게 형성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합리적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규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건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시대에 맞는 규제라는 뜻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